톰 아저씨의 오두막집. 켄터키주의 한 마을에 마음씨 착한 쉘비가 살았어요. 어느 날 쉘비의 집에 헤일리가 들이닥쳤습니다. 내게 노예 톰과 꼬마 해리를 주시오. 그 즈음 사업에 실패한 쉘비는 노예 상인인 헤일리에게 빚을 잔뜩 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을 잘하는 착한 톰과 재롱둥이 해리를 빚 대신 넘기기로 하였지요. 이때 노예 상인과 쉘비가 하는 말을 해리의 어머니인 일라이저가 들었습니다. 그녀는 몸을 부들부들 떨었지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아들 해리가 팔려가게 할 수 없어. 일라이저는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습니다. 모두가 잠든 고요한 한밤중, 일라이저는 톰이 잠들어 있는 오두막집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고는 톰과 해리가 빚 대신에 노예 상인에게 팔렸다고 말했어요. 저는 지금 해리와 도망갈 거예요. 제 남편 해리스를 만나거든 제가 캐나다로 갔다고 말씀해 주세요. 일라이저는 톰에게 이렇게 말하고는 아들 해리를 껴안고 밤길을 달렸어요. 바람이 몹시 차가운 밤이었어요. 그래도 일라이저는 계속 달렸지요. 어느새 들판을 지나고 숲을 지났습니다. 이만큼 왔으면 괜찮겠지? 그제야 일라이저는 안심이 되었어요. 일라이저가 해리와 함께 도망친 것을 알게 된 노예 상인은 화가 나서 펄펄 뛰었지요. 내 이것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노예 상인은 곧바로 2명의 흑인 노예를 데리고 일라이저의 뒤를 쫓아갔습니다. 말을 타고 쫓아간 끝에 강가 근처에서 일라이저를 따라잡을 수 있었어요. 저기 있다. 어서 저들을 잡아라. 일라이저는 노예 상인이 뒤따라오자 해리를 힘껏 안고 강 위에 떠있는 얼음 조각들을 밟고 건너뛰었지요. 일라이저와 해리가 강을 건너 도망치자 노예 상인은 화가 나서 발을 동동 굴렀어요. 배 위에서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백인들이 일라이저를 딱하게 여기고 도와주었답니다. 백인들의 도움으로 일라이저는 해리와 함께 몸을 숨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백인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일라이저, 당신 남편이 오늘 밤에 이곳으로 올 거예요. 그게 정말인가요? 일라이저는 놀랍고 또 기뻤습니다. 해리스를 기다리던 일라이저는 깜빡 잠이 들었다가 이상한 느낌에 눈을 떴습니다. 남편 해리스가 흐느끼며 일라이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해리스, 다시 못 볼까봐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일라이저는 너무 반가운 나머지 눈물이 났어요. 해리스도 일라이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때 해리도 잠에서 깨어났어요. 그런데 노예 상인이 어떻게 알았는지 자신의 노예들과 함께 해리스와 일라이저가 있는 집으로 쫓아왔습니다. 돌아가라. 우리는 누구의 노예도 아닌 자유의 몸이다. 해리스가 소리치며 총을 쏘자 그들은 놀라 도망쳤습니다. 해리스 가족은 노예 상인이 다시 잡으러 오기 전에
다른 나라로 떠나기로 했어요. 마침내 셋은 캐나다로 떠나는 배에 올랐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다. 자유. 해리스 가족은 감격스러운 나머지 소리를 질렀습니다. 한편 톰은 노예 상인의 마차에 올랐습니다. 발목에는 무거운 쇠고랑을 차고 다른 주인에게 팔려가는 길이었지요.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다른 흑인들이 톰을 보며 흐느꼈어요. 아빠, 다시 만날 수 있죠? 그럼 걱정 마라. 톰, 건강히 잘 지내야 해요. 여러분도 건강하세요. 톰도 그들과 헤어지는 것이 가슴 아팠답니다. 다시는 그들을 볼 수 없을 것 같아 불안했어요. 그때 주인집 아들 조지가 달려왔어요. 톰은 그동안 친하게 지냈던 조지와 헤어지는 것도 너무 슬펐답니다. 제가 반드시 톰 아저씨를 찾고 말겠어요. 그때까지 꼭 기다려 주세요. 톰은 마음씨 착한 조지에게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도련님. 도련님을 잊지 못할 거예요. 그때 노예 상인이 소리를 쳤어요. 톰, 어서 마차에 타지 못해? 잠시 후 노예 상인의 마차가 부둣가에 도착했어요. 톰과 다른 노예들은 배에 올라탔습니다. 얼마 후 배가 출발하려고 할 때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큰일 났다! 여자아이가 강물에 빠졌다! 톰은 소녀를 구하려고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이윽고 톰이 소녀를 끌어안고 배 위로 올라왔지요. 그 소녀는 에바라는 아이였어요. 아빠, 톰 아저씨를 우리 집으로 데려가요. 그래, 그렇게 하자꾸나. 에바의 아버지는 노예 상인에게서 톰을 샀답니다. 이제 톰은 에바 가족과 새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톰은 성실하게 일을 하였어요. 믿을 만한 사람이로군. 에바의 아버지는 정직하고 부지런한 톰에게 모든 집안일을 맡겼습니다. 에바도 톰을 무척이나 따랐지요. 에바는 톰과 산책을 하거나 단둘이 있게 되면 늘 맑은 목소리로 성경을 읽어주었답니다. 에바는 톰을 늘 가족처럼 대했어요. 그 즈음 에바는 몸이 몹시 좋지 않았어요. 톰 아저씨를 알게 되어 정말 기뻤어요. 하루는 에바가 톰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어요. 그러고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만약 하늘나라로 가면 톰 아저씨를 자유롭게 풀어주세요. 아버지는 에바가 곧 죽을 것만 같아서 걱정이 되었지요. 내가 원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마. 아버지는 에바의 손을 꼭 잡아주며 약속을 했습니다. 며칠 뒤 에바가 숨을 거두었어요.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에바의 장례식이 치러졌어요. 에바 아가씨, 부디 하늘나라에서
행복하세요. 톰은 에바가 죽은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에바의 장례식이 끝나자 에바의 아버지는 약속한 대로 톰을 자유롭게 풀어주기로 하였습니다. 톰은 가족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뛸 듯이 기뻤지요. 톰이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한 날이었어요. 이른 아침부터 마을 사람들끼리 싸움이 일어났어요. 에바의 아버지는 싸움을 말리다가 싸움꾼의 실수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에바의 어머니는 집과 노예들을 팔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톰은 다른 노예들과 함께 노예 시장으로 끌려가야 했답니다. 톰은 고향에 갈 수 없게 된 것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새로 만난 톰의 주인은 노예들을 잔인하게 다뤘어요. 새 주인은 노예들의 손발에 쇠고랑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끌고 목화 농장으로 데려갔어요. 너희는 무조건 내 말에 복종해야 한다. 톰은 목화 농장 한쪽에 있는 낡은 오두막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새 주인은 사나운 개들을 키우고 있었어요. 그는 노예들에게 이렇게 겁을 주었지요. 도망갈 생각일랑 하지 마라. 만일 도망치면 저 개들을 풀어 물어뜯게 할 테다. 톰과 다른 노예들은 새벽부터 어두워질 때까지 온종일 땀을 흘리며 목화밭에서 일을 해야 했어요. 새 주인은 날이 갈수록 노예들에게 일을 더욱 심하게 시켰어요.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어느 날이었어요. 톰은 몸이 아픈 노예의 일을 거들어 주었지요. 마침 지나가던 주인이 그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너는 내 일이나 해. 건방지게 어디를 감히 나서는 거야? 주인은 인정사정 없이 톰에게 채찍질을 하였습니다. 그 뒤부터는 톰이 아주 작은 실수를 해도 주인은 심하게 때리고 발로 찼어요. 톰은 힘들 때마다 에바가 준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은 톰의 마음을 무척 편안하게 해주었지요. 하루는 주인이 성경을 읽고 있는 톰을 보았어요. 주인은 톰을 낡은 곳간에 가두어 놓고 저녁도 주지 않으며 계속 때렸어요. 톰은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톰이 심하게 알아놓은 지 며칠이 지났어요. 그런데 첫 주인의 아들인 조지가 톰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약속한 대로 톰을 데리러 온 거예요. 톰은 너무 기뻐 조지의 손을 꼭 붙잡았어요. 그러나 결국 톰은 숨을 거두고 말았답니다. 그 길로 집에 돌아온 조지는 집안의 노예들을 전부 불러 모았어요. 여러분은 이제 자유의 몸입니다. 저는 톰 아저씨의 무덤에서 노예들을 모두 풀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조지는 곧장 노예들을 자유롭게 풀어주었답니다.